법인의 임원 사용인이 퇴직 후 3년 이내다라면은 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준금액은 3억 원, 7억 원 정도의 감자이익은 발생됐습니다만 오너 CEO와 자녀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40억 원 회사의 67%의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임입니다. 자, 오늘은 비특수관계자 간 불균등 저가소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천경민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주제가 비특수관계자 간 불균등 저가소각.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기존의 이익소각을 가족이 아닌 타인 주주가 시가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이익소각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상장 주식처럼 거래가 빈번하지도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솔루션을 좀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얘기한 이 특수관계, 이 특수관계인이라는 표현이 되게 좀 생소하고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법적으로 이게 어떤 세법에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관계 범위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자산의 이동 혹은 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주식의 이동이 있어서 특수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세금을 매기는 그 기준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조차도 많이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정리해서 좀 짚고 넘어가거든요.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그 특수관계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있습니다. 이제 기준이 되는 틀이겠네요. 첫 번째로는 우리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는 친족관계, 친족관계라 하면 사촌 이내 혈족이라든가 삼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고요. 사실혼관계 배우자와 혼외 출생자의 생부, 생모도 포함이 되는 것이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의 특수관계인 범위입니다. 또 하나 그 친족관계 외에 경제적으로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도 우리가 특수관계를 볼 수 있는데요.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서서 생계를 의존하거나 그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되고요. 본인의 사용인이나 임원뿐 아니라 이들과 함께 사는 친족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경영 지배관계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에서는 특수관계를 정의하는데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는 또 특수관계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범위는 약간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부의 이전을 과세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특수관계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서 뭐 국세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친족관계를 봤을 때 국세기본법상의 친족관계에다가 플러스 직계 비속의 배우자의 이촌 이내 혈족 및 배우자 사돈까지. 훨씬 넓어지네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어서도 법인의 임원 사용인이 또 경영 지배관계에 있어서도 퇴직 후 3년 이내다라면은 여기도 우리는 특수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임원이 퇴직해도 3년 이내면 특수관계로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또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임직원까지 또 우리가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는 특수관계 범위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세법만으로 특수관계 범위를 정의해서 판단을 하시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법인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들여다보니 법인세법상에서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가 약간은 범위가 다를 수 있는데요. 법인세법은 개인보다는 법인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 연관성이라든가 그 법인의 지배력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서 다시 판단이 됩니다. 경제적 연관관계로서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했거나 시가총액이 3억 원 초과하면은 비소액 주주로 간주되며 이때부터 특수관계인으로 해당이 됩니다. 1% 이상만 가져도? 맞습니다. 빡세네요. 또 경영의 지배관계에 있어서는 법인 발생 주식 총수 또는 출자의 총 30% 이상을 지배하거나 사실상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특수관계의 범위에 속합니다. 이렇게 그냥 읽어보기에는 대충 이해가 가는데 정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세금에 대한 신고라든가 진행을 했을 때 잘못된 경우에는 그 세금의 규모가 굉장히 크게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도 뭐 30%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특수관계자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를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 건데 우선 이제 보통 이제 저가 양수, 고가 양도시의 세금 이슈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부모들이 저가로 자식에게 네, 양수하는 네.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뭐 네. 자식이 부모한테 고가로 양도하는 네, 경우. 네, 맞습니다. 이럴 때 네. 이 세금 이슈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관련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해서 네.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판단했을 때 첫 번째로 특수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네, 네.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0% 혹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거래를 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십니다. 네. 3억 원과 30% 중 적은 금액이 차액이 미만인 경우에는 사실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거래가 될 것이고요. 특수관계자라 할지라도. 특수관계자라도 네. 30%하고 3억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상관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하지만 비특수관계자는 좀 판단 기준이 다른데요.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30% 이상과 차액이 3억 원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 증여세가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과세 대상에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액이 30% 미만인 경우 혹은 차액이 30% 이상이지만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비특수관계자 간의 증여세를 과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자는 30%하고 3억 중 적은 금액을 해당하는데 네. 비특수 관계자는 우선은 30%를 네.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 네. 보고 넘는다면 또 네. 이제 3억 미만을 네. 본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보통 주주들 타인 네. 주주에 대해서 이제 불균등 저가 소각 시 이제 세금 네. 이슈를 볼 건데 네. 이거는 어떤 거에 관련돼서 이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35조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39조의 2까지 한 번 더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 조문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부분이고요. 네. 불균등 저가 소각 자체도 큰 범위에서 감자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네네네. 이 조항을 따라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네. 저가 감자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어느 범주에 속했을 때 증여세 과세되는지 제가 파악해 봤을 때 네. 기준금액 이상 저가 감자 포함해서 네. 플러스 소각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대주주 등이 받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네. 기준 금액을 이상 넘어가고 네. 그다음에 소각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네. 봤을 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자 후 지분율이 증가한 주주에게 증여이제로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렇네요. 저가로 네, 하니까는 소각한 주주 외의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거니까. 맞습니다. 지분율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맞아요. 네, 과세 대상이 제외되는 거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대주주의 비특수 관계자가 감자한 경우, 네, 또 기준금액 미만으로 저가 감자한 경우에는 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긴 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기준금액이라 함은 좀 전에 살펴봤던 3억 원인데요. 단 시가에서 소각대가를 차감한 부분이 30%보다 같거나 클 때 우리는 기준금액을 0으로 판단을 하고요. 또 수증자별 기준으로 다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 소각 대가가 시가의 30%가 그냥 넘어버리면 네. 이거는 무조건 그냥 0으로 본다는 뜻은 네. 결국은 30% 이상 차이가 나면 네. 결국 다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뜻이네요. 네네. 이게 보니까 그 저희가 아까 말했던 증여세 과세할 때 상증세법 제35조를 보면 30%와 3억 중에서 작은 금액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네. 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 기준 금액이 좀 바뀌었나 봅니다. 이게.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올해 2월 28일 날 세법이 개정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개정 전의 기준 금액은 시가와 소각대가의 차액이 3억 원 또는 시가의 30% 중 작은 금액으로 우리는 기준 금액을 판단을 했었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했었죠. 네. 하지만 2025년 2월 28일 날 우리가 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준 금액은 3억 원이면서 단 시가의 소각대가를 차감한 부분이 시가의 30%보다 같거나 클 때 그 금액을 기준금액 0으로 잡고 판단을 합니다. 즉 시가 대비 30% 이상 차이가 나는 감자의 경우 사실상 모든 증여이익의 증여세가 과세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좀 빡세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들어보면 알 것 같으면서도 되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시를 좀 들어서 이 비특수 관계자의 주주 정리를 하는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예시로 들고 있는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가 법인의 오너 주주가 80%, 오너 CEO 주주분이 80%를 소유하고 있고요. 오너 CEO와 비특수 관계로 있는 주주가 20%, 임직원이나 친족이 아니어야겠죠. 상증세법상 비특수 관계로 하시기 위해서는. 그 A 주주가
주식 취득가액을 전체 1억 원이었는데 현재 시가는 한 10억 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또 하나 가 법인의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은 또 3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의 법인의 상황에서 빅특수 관계인 주주 A가 주식을 전부 처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오너 CEO와 합의한 금액의 대가는 1억 5천 정도로 합의를 받고요. 1억 5천 정도의 그 대가를 통해서 주주 A의 주식을 전부 정리할 때 가장 합리적인 정리 방법은 어떤 방법일지 한 3가지 경우로서 제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저가 매매가 되겠죠. A 주주 입장에서는 1억 원짜리 주식을 1억 5천에 팔았기 때문에 양도 차익 0.5억이 5천만 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이고요. 매매 거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권거래세 0.35%, 1.5억에 대한 0.35%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발생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우리 오너 CEO 입장에서는 저가 양수를 했기 때문에 증여 이익이 발생됩니다. 원래 10억짜리인 시가인 주식은 1억 5천에 구입을 했고요. 매매 거래를 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차익 3억 원이 넘어가는 5억 5천에 대해서 증여 이익, 증여세가 발생이 되는 상황입니다. 증여세가 발생하네요. 네, 지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A 주주의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에 대한 대가인 1억 5천을 지급하는 자금 원천이 누구냐도 중요한 문제인데 자금 원천은 오너 CEO 개인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양수자 오너 CEO의 개인 돈으로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결과적으로 지분율은 오너 CEO가 100% 주주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오너 CEO는 증여세, 아까 5.5억에 대해서 발생되실 것이고 간주취득세 발생되실 것이고요. 또 A 주주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발생되실 것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오너 CEO의 돈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또 하나의 단점이 발생됩니다. 저가 매매는 이렇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많이들 다른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게 자금 원천을 법인으로 하는 부분은 어떨까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자기 주식이 되겠고요. 자기 주식 취득. 네, 자기 주식 소각 목적이 아닌 보유 목적을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봤을 때 자기 주식은 어쨌든 오너 CEO가 구입을 해오는 것이 아닌 법인이 구입해오다 보니 A 주주 입장은 똑같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똑같이 발생이 됩니다. 가 법인은 우리 자기 주식으로서 주주 A의 주식 20%를 인수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법인세가 발생되는데 왜 자산을 취득했는데 법인세가 발생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시가 10억짜리 주식을 1억 5천에 구입해왔기 때문에 8억 5천만큼 자산 수중 이익으로 입금으로 잡히는 부분들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억 5천만큼 법인세가 발생되고요. 다른 주주 오너 CEO에 대해서는 뭐 다른 세금 이슈는 없는 부분이고요. 자금 원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이 A 주주에게 1억 5천을 지급하는 부분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오너 CEO의 지분율 80%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주주 A의 주주 지분 20%는 법인으로 넘어가서 자기 주식 20%로 지금 주주 구성이 될 것이고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가 이익금으로 잡히는 부분들이 되실 것이고 A 주주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하지만 법인 돈으로 취득 대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오너 CEO 입장에서 이 부분은 좀 장점은 되실 수 있다. 하지만 자기 주식 보유 목적으로서 20% 주식은 계속 가져가셔야 되는 또 리스크 단점은 갖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불균등 저가소각을 앞서 말씀드린 2가지 사례와 좀 비교해 봤을 때 불균등 저가소각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매매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A 주주 입장에서는 의제 배당 소득세가 발생되는데 의제 배당이죠. 이 부분은 2천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종합소득세가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종합소득세가 발생된다라는 것 자체는 결론적으로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추가 발생도 우리는 고려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 법인 입장에서는 세금 문제는 당장히 없고요. 오너 CEO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한 이슈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데 불균등 저가 감자에 따른 증여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또 하나 간주취득세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오너 CEO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세금 발생은 없습니다. 이게 비특수 관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지분율은 오너 CEO가 100%가 되기 때문에 A 주주를 어떻게 보면은 내보내면서 본인이 100%로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이고요. 오너 CEO 입장에서 세금은 또 발생되지 않고 A 주주에게는 뭐 의제배당 소득세는 발생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마지막 장점은 법인의 자금으로 소각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보다는 좀 더 장점이 많은 플랜이 불균등 저가 소각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네. 결국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오너 CEO하고 이 비특수 관계인 주주하고는 이제 원만한 관계일 때 이런 게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뭐 직원인데 또 퇴직을 한다거나 네. 외부 투자자인데 투자금을 좀 회수하는데 보통 시가 계산이 복층적 평가 방식으로 하다니까 너무 과대해지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적당한 선에서 할 때. 맞습니다. 그럴 때 좀 합의라는 게 좀 깔렸을 때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비특수 관계자 불균등 저가 소각의 핵심 장점은 뭡니까 그럼? 이 불균등 저가 소각의 핵심 장점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해당 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을 법인 자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게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시가와 정리 대금의 차익이 3억 원이 넘는 경우에도 오너 CEO에게는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이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장점이네요. 네. 또 하나 증가된 지분율이 오너 CEO에게 발생은 됐지만 간주치세 또 과세 대상이 아니다. 취득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매매 거래가 아니라 감자, 소각에 의한 지분율 상승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또 해당 법인에서 발생되는 법인세 등이 또 없다라는 부분들이 또 장점이 될 수 있죠. 5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자녀에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진행한 이후에 우리가 불균등 저가 소각을 진행한다라면은 조금 더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가업승계에 좀 관심이 많은데 예를 들어 외부 투자자나 이런 주주들이 있으면 좀 문제가 되는데 보니까 자녀에게 먼저 특례 증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비특수 관계자를 불균등 저가 소각하면 훨씬 유용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예시가 좀 있을까요? 네, 예시로서 뭐 아래 그림과 같이 가법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가 2만 주 정도 되고요. 액면가격이 5,000원인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시가는 한 주당 시가는 5,000원짜리가 20만 원 정도로 평가가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현재 시점에 이 가법인의 주주 구성은 오너 CEO가 72.5%를 보유하고 있고 비특수 관계자인 A 주주가 27.5%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시가로 판단을 해봤을 때 오너 CEO는 한 29억 정도의 평가 금액을 갖고 있고요. A 주주는 한 11억 정도 평가돼서 총 가액은 한 40억 정도의 가법인의 주식을 주주 구성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너 CEO가 갖고 있는 72.5% 중에 한 48.5%인 19.4억에 대해서 가압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과세 특례가 적용된 이후에 실행된 이후에 우리 비특수 관계자 A의 주식 전부 주당 10,000원에 우리가 감자전 시가 한 2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20만 원짜리 시가의 주식을 10,000원에 불균등 저가 감자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라는 부분이 다음 표인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자녀는 지분이 없었던 최초의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67% 주주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증여 지분 19.4억에 대해서 증여세 약 9,4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되고 시가 약 40억 원 회사의 67%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이런 플랜이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약 7억 원 정도의 감자 이익은 발생됐습니다만 오너 CEO와 자녀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지금 보니까는 거의 7억 원에 대한 거를 증여세 없이 더 이득을 본 거네요. 맞습니다. 이래서 특례 증여를 하고 나서 비특수 관계인의 그런 주주를 정리하는 게 낫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흔히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비특수 관계자라고 해서 그 대표님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분의 이런 주주의 그런 지분을 저가 소각한 경우가 좀 있으신가요? 굉장히 업력이 오래된 회사에서는 본인들이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주주로서 남아있는 경우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지금 업력이 20년, 30년이 가까이 된다라면은 그 주주분들의 연세도 많이 들어가시고 제 사례에 있어서는 병환이 좀 오신 주주분께서 갑작스럽게 좀 위독하신 상황에서 빠르게 그 주식을 처분하고자 할 때 개인이 사오시거나 대표 오너 CEO가 사올 땐 개인의 자금으로 사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는 경우 이런 불균등 저가 소각을 통해서 많이 회수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너 CEO께서 핵심적으로 혹은 성과를
달성한 직원들에게 주식을 조금씩 교부하는 경우들은 있으시죠. 근데 그러한 직원들이 뭐 끝까지 같이 가신다라면 상관없지만 중간에 퇴사를 하거나 했을 때 계속 주주로서 남아있는 거는 그도 그렇고 남아있는 우리 CEO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될 때 서로 간의 상호 합의하에 이런 경우로 주식 회수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세금 부담이 적고 자금의 원천도 법인으로 할 수 있는 불균등 저가 소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어찌됐든 주주 중에서 비특수 관계자가 있을 경우에는 네. 불균등 저가 소각을 통하면 증여세나 뭐 법인세 부담 없이 네. 뭐 지분율 정리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증가하는 지분율에 대해서도 세금 부담이 없으니까 네. 이건 좀 회사 상황에 맞춰서 좀 잘 판단해서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